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의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주가부터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12월 초반부터 올해 1월 초반까지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애경케미칼이 나가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하는 주가 속에서 실망감을 느끼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애경케미칼이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가 단 한 번의 이슈로 상승을 말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쯤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에 대한 더 얘기할 것들은 기준을 뛰어넘기 위한 사업적인 부분과 그리고 한 부분 중에서 이런 TPC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TPC가 성장하게 되려면 아라미드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 하지만 아라미드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성장할 수가 없죠. 이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전기차의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의 주요 산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 가소제 사업 분야에서 47.4%가 나오기 때문에 주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가소제 같은 분야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애경케미칼 자체 회사의 덩치를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PC나 하드카본 등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하드카본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대중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가 되려면 상당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는 TP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PC가 아라미드에서 왜 중요한다고 보면은 이 TPC는 일단 아라미드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중 하나로서 이 원재료 가격, 아라미드 가격의 75%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TPC를 보통 이제 아라미드 업체가 이제 외국에 의존을 했었죠. 왜냐하면 국산화가 되어 있던 부분들은 아니었으니. 하지만 애경케미칼이 이런 TPC를 국산화물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내 아라미드 업체들이 굳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오롱인더나 효성첨단 소재나 이제 뭐 태광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애경케미칼의 TPC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애경케미칼 매출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TPC를 국산화를 하긴 했지만 이 양산 시점이 26년도로 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26년도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해서도 아라미드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매출이 덜 나오겠죠. 그럼 이 아라미드 시장이 커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미드가 커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성장 동력이 어떤 거냐면 전기차가 있고 통신 분야가 있고 항공 우주 분야가 있고 이제 방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 우주 분야나 방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대중화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를 하고 전기차 부분과 통신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5G죠. 그리고 이제 이 5G를 넘어서서 6G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6G로 넘어갔을 때 아라미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런 통신 분야 광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광 케이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구리선보다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 내구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광 케이블 내부 안에 아라미드를 집어넣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6G가 도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서 아라미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 세계 1위 전선업체와 이런 5G에 대해서 이제 아라미드를 납품했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1위 전선업체에 아라미드를 납품을 하는 코오롱인더가 애경케미칼에 TPC를 많이 수입을 하게 된다면 그건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6G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지만 2025년 정도가 돼야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상용화는 2020년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6년, 30년 잡혀져 있기 때문에 26년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이런 통신업 쪽에 대한 수혜는 이제 빨라도 한 28년 정도로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것도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결국에 현재 전기차는 아직까지 소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전기차를 편하게 몰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화가 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전기차의 시장의 판도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이슈는 배제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전기차나 리튬 수요 전망이 나온 건데 여기는 결국에 긍정적이죠. 22년 대비 30년도까지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25%가 성장하고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30% 성장, 리튬 수요도 19%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왼쪽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리튬 가격에 대한 예측표인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결국에 여기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싶은 게 22년도에서는 배터리 소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리튬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고 채굴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30년도 정도가 되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배터리 공급이 증가되고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상승을 해서 어떤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23년도쯤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의 공장에 대한 수요는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맞는 리튬 공급은 굉장히 적다. 즉 이제 수요가 공급에 대한 부분보다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도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 28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 통신 분야에서는 6G가 25년도부터 표준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 30년도부터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30년도쯤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27년도, 28년도가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이 26년도부터 이런 TPC 양산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후인 28년도쯤부터는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8년도쯤부터 본격적으로 수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27년도부터는 다시 TP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양산 시작할 때도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뭐 26년도, 27년도, 28년도쯤에는 한 번씩은 이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크게 볼 부분은 없죠 사실.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줬고 다시 눌리고 있고 뭐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희망 사항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에 대한 이슈는 여기까지 맞추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 상황이나 추가적인 좋은 이슈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시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